안녕하세요, 드로입니다. 오래간만에 신형 CPU 촬영입니다. 바로 AMD 라이젠 5 5600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딱 촉이 오죠. 5600X의 동생뻘 되는 CPU잖아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하고 나니 이게 동생뻘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얼마나 비슷했고 사용한 느낌은 어땠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CPU지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똑같습니다. 클럭은 제가 수동 고정한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코드네임부터 해서 TDP, 코어 구조, 캐시값, 소켓 등등 그냥 5600X를 복붙한 수준이고요. 클럭과 스태핑 정도만 바뀌었습니다. 스태핑 변경은 CPU 내부의 전력 누설 같은 오류부터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을 때 보통 바뀌게 되잖아요. 5600X에 비해서 내부의 무언가가 바뀌기는 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능을 임의로 다운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제품이 특이한 게 최대 동작 클럭이 4.4GHz,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해봐도 44.5배수 정도에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오버클럭이 47배수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또 높은 성능을 위해 전압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타이트하게 맞춰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전력과 온도 부분에선 전압을 타이트하게 맞추는 게 좋죠. 아무튼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에 사용이 된 장비는 갓 쿨러 팔라딘 400, 그리고 에이수스 터프 B550M 메인보드를 사용했고요. 3600MHz CL18에 8GB 2개 램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지포스 RTX 3060 Ti 8GB를 사용했고 안텍 750W 파워를 사용했거든요. CPU를 빼고요. 전부 똑같은 환경에서 비교한 거니까 아마 이 비교 자체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CPU지로 확인해보면 47배수의 1.23V로 코어 전압을 바꿔주면은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뛰죠. 이런 현상은 시대벤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44.5배수로 작동이 되는 환경보다 47배수 오버클럭을 해준 쪽의 점수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3D 마크로 테스트를 해봐도 비슷한 결과예요. 향상폭이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고요.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해볼 수는 있고요. 참고로 48배수는 제가 사용한 테스트 환경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테스트를 하면은 중간에 재부팅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FHD 환경의 게임에서는 어떨까요? 배그는 풀옵션에서 47배수 쪽이 한 1, 2프레임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오버클럭을 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저조하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동등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5600이 향후 지원을 조금 더 받는다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쉐어툼의 경우도 풀옵션에서 1에서 2프레임 정도 상승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프레임을 띄워놓지 않는 이상해야 이 차이를 게임을 하면서 알아채기는 불가능할 테고요. 레식은 그래픽카드 로드율에 따라 프레임이 상당히 출렁거렸는데요. 전체적으로 47배수 쪽의 프레임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기본 설정값의 프레임이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쳐3는 풀옵션에서 47배수 쪽의 승리였는데요. 모든 구간에서 47배수 쪽의 프레임이 더 높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차이가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디아2 레저렉션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슷한 프레임을 가져가더라고요. 뭐가 낫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정도로 비슷한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풀 HD 환경은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성능 차이가 제법 나는 게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QHD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QHD 상도에서 배그 풀옵션은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 측정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7배수 쪽이 높은 구간이 있긴 하지만 잠깐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말하기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쉐어툼 역시 QHD 환경에서 딱히 47배수의 이점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같은 프레임이 측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레식의 경우는 정말 비슷한 프레임이 측정이 되는데요. 초중반 구간에서는 기본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후반 구간에서는 47배수 쪽이 더 높거든요. 확실히 레식은 이렇게 전반 후반이 막상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쳐3는 QHD 환경에서는 차이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QHD 위쳐3에서는 47배수의 이점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같은 프레임이 측정되니까요. 디아2는 QHD, 풀 HD 모두 오버클럭을 한 만큼 성능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47배수의 전압 설정이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젠 5 5600을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해봤는데요. 벤치마크에서 측정이 되는 성능 향상 폭은 확실히 있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성능 향상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정 게임에선 확실히 클럭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5600X하고 붙여보면 어떨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PBO로 두면은 질 것 같아서 47배수로 오버클럭을 하고요. QHD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그는 풀옵션에서 진짜 비슷한 프레임이 측정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냥 같은 CPU거든요. 같은 CPU로 테스트를 해도 이 정도 오차는 충분히 발생합니다.
쉐어톰 역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옵션에서 같은 성능이 측정된다고 봐도 될 만큼 너무나도 똑같은 성능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같은 걸로 측정을 한 거죠. 그죠? 레인보우 6 시즌은 프레임 편차가 크게 나는 걸 감안해도 역시 하나의 CPU로 여러 번 테스트를 했다고 봐도 될 만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솔직히 뭐가 뭔지 이게 프레임을 보고도 못 맞출 것 같고요. 디아2 레저렉션은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5600X 쪽의 프레임이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아마 NPC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오차범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5600 쪽의 프레임이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테스트를 끝마쳤는데요. 이거 이름만 다르지 같은 CPU잖아. 뭐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47배수의 전압 조절만 조금 해주면 5600X와 먹는 전력도 비슷하고요. 온도, 사용량, 그래픽카드와 궁합까지 모든 게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치로 측정이 됩니다. 그냥 5600X입니다. 예, 뭘 더 보여드릴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이게 적군을 때려잡으랬더니 아군을 팀킬하는 제품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5600X 택깔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5600X와 차이가 날 만한 부분도 전혀 없고요. 테스트를 하면서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만큼 손을 조금만 본다면 같은 성능의 CPU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지금에 와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라이젠 마티스 3000번대 시리즈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600이 먼저 나왔고 클럭이 조금 높은 3600X 그리고 조금 더 높은 3600XT 이렇게 촘촘한 라인업으로 구성이 됐었죠. 미들레인지급 고성능이 필요한 분들이 기본 모델보다는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구매를 하는 라인업이었고요. 물론 X하고 XT가 대중성과는 거리가 좀 멀었죠. 그러다가 5000번대에 와서는 X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된 거고요. 한참 뒤에 이 라이젠 5 5600이 출시가 된 건데요. 벤치마크 켜지 않는 이상해야 5600하고 5600X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성능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다고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거는 출시 시기입니다. 이게 진작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선택지를 줬어야 할 AMD 라인업인데 그동안 5600X 하나만을 밀고 있었죠. 그래서 출시가 299달러의 5600X가 이 제품 저 제품 다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5600이 199달러에 출시가 됐는데 꼬여버린 CPU 가격을 AMD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리뷰한 5600을 시작으로 5700X, 5500 그리고 또 4000번대까지 출시가 되고요. 상반기 최대 관심작인 5800X3D도 출시가 준비 중이잖아요. 물건 확보가 된다면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나왔어야 될 CPU들인데 창고 대방출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그래픽카드 때문에 CPU만 딸랑 출시하기도 좀 뭐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준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하나 그 시기가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빠르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